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폭스 출판사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서진입니다. 스노우폭스는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출판 부분의 치프 에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 이제 이 책을 오늘 소개해 주려고 오셨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명상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앤디 퍼디킴이라는 파란 눈의 스님인데요. 이 사람이 대학생이 됐던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이 되겠다고 티벳으로 떠나요. 근데 평소에 무슨 명상에 관심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좀 너무 이렇게 소란스러운 삶에서 좀 평화를 찾아야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떠나게 돼요. 이전에 중학교 때인가 우연찮게 명상을 한 2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평화로운 그런 느낌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뭐 평범한 일반 대학생들처럼 바쁘게 지내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살던 그렇죠. 어느 날 그런 삶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자각이 생겼나 봐요. 그러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릴 때 명상이라는 걸 잠깐 접했었지. 근데 그때 되게 약간 평화로운 그런 기억이 있네. 나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무작정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떠나고 나서 실제로 이 나라 저 나라 이 스승 저 스승 만나면서 명상을 배우려고 안간힘을 다 써요. 그런데 명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실제 스님도 되고 명상 수련도 많이 하면서 답을 알게 된 거예요.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명상법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명상법을 알아내는 데까지 걸린 기간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방법이 어려웠던 거야. 그리고 명상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명상을 조금 더 쉽게 누구나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그 앱에 맞는 책도 좀 내야지 하면서 강사가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정말 명강사가 돼 있어요. 세계적인 구루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분을 아주 명상 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면서 이분이 개발한 앱을 아마도 전 세계에서 600만 명 가량의 사람이 지금 듣고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사실 자기계발서에서 너 안에 너를 찾아라.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너다운 답은 너한테 있어. 라고 너무나 많은 책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나 안에 답이 들어있는 내 안에 내면에 그 답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니? 그 도구가 명상이라고 하는데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니?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될 거예요. 이 책에서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굳이 명상이 여러분 필요해요. 명상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소란스럽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때로는 잠깐 멈춰서서 가만히 너 자신을 느껴야 돼. 이런 식으로 철학적이거나 뭉뚱그려서 명상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책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실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 이사님처럼 자기계발서 정말 많이 읽으신 분들, 그래서 정말 나다운 답,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 왜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의 실수를 저지르지? 내 행동을 이해하고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이미 아시는 분들이 그 문을 열고 가는 명상은 사실은 내 안에 것을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답은 내 내면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명상은 그 문을 열어주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 안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쉽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문을 여는 아주 좋은 도구로서의 명상. 이 부분이 되게 와닿는데요. 이 책이 되게 많은 분들한테 또 추천도 받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저희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잠깐 요 앞에 있겠지만 실제로 빌 게이츠가 이 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 왓슨은 자기 트위터에 너무 천재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일일이 책에 다 실진 않았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몰라서 사실 찾아보기도 한 분도 계시고 딱 보면 누군지 아는 분들의 추천사까지 해서 한 20분 가까이의 추천사가 저희 쪽에 원서가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너무 그걸 다 실기에 일일이 많아서 그냥 모두가 좀 적당히 아실 만한 분을 표지에 실었고 뒤에는 이제 각종 언론사 타임지나 아니면 가디언지에서 추천한 내용들을 실게 됐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굳이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 굳이 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들고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뭔가를 특별하게 꼭 꼬집어서 뭐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기 좀 어려운 위치에 계신데 얼마나 많은 책을 보시겠어요, 그분들이.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 근데 이 책을 편집을 제가 하면서 답은 알게 됐죠. 왜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예. 답을 지금 얘기해 볼까요? 예.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미 빌 게이츠나 또 스티브 잡스나 그 외에 기타 세계적인 구루들은 알고 있었어. 자기계발서를 이미 너무 많이 읽기도 했고 그분들 스스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너 안에 잠자는 깨우라든가 네 안에 답이 들어있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 이미.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해답을 끌어내는데 익숙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을 좀 단절하고 어떤 큰 사업을 이끌어내거나 아이디어를 내실 때 스스로 되게 고립하는 일이 잦았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책을 추천한 데는 이런 거야. 자기도 자기 안에 답이 있는 건 알아. 그래서 그 답을 끄집어내려고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을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두셨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혼자 있었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일련의 그 소요되는 과정을 한순간에 딱 끊어주는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나는 명상이 너무 난해했어. 하지만 내 안에 답이 들어있다는 건 나도 알아. 요번에 이 책을 통해서 명상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책은 정말 좋았어. 여러분들도 자기 안에 답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문의 고리가 명상이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제 선에서 이해를 했는데 추천사의 원문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제가 충분히 그 글의 그 글간에서 에디터로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유명인들의 말하는 이제 명상이고 2020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왜 명상이 필요하고 이 명상을 주목해야 하는지. 사실 여기 이제 오늘 촬영이 오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조선일보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한테 전화 인터뷰를 물었는데 사실 똑같은 질문을 그쪽에서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기계발서가 국내에서 폭발적인 붐을 일었던 시기가요. 한 20년 정도 돼요. 예. 한 20년 전에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그 자기계발서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보편적으로는 목표의식, 확실한 어떤 열정, 그리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시크릿도 그렇고 사실 꿈꾸는 다락방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뤘어요. 그리고 너무 셀 수 없이 많은 책에서 계속 사람을 담금질을 시켰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남들 다 성공하잖아. 너도 해. 너 목표가 뭐야? 꿈꿔. 적어봐. 달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계발서를 그때 많이 읽었던 연령층들이 사실은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만큼. 그들도 이제 40살, 40대 중반 혹은 50대 초반이 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의 자기계발서를 읽는 연령층 자체가 좀 높아졌어요. 사람이 계속 밖으로만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어요.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밖으로 에너지를 계속 쏟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공허한 거야. 허탈감이 들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대단하게 성공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살긴 했는데 이게 그 성적표를 바라보면 왠지 내가 꿈꾸고 바랬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자괴감도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병들게 해요. 2020년대에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개수가 너무 많아요. 어려움의 개수가. 리스크의 개수도 너무 많아졌어. 우리가 20대 때 그냥 우리 선배들, 어른들이 겪었던 20대, 30대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아니라 현대 우리는 개수가 늘어났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세상 전반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각자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명상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밖으로만 내질러게 사회나 또 혹은 어떤 우리 세상의 멘토들이나 소위 성공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선생님들이나 스승들도 계속 우리에게 그런 당금질을 요청하셨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 한국 내에서의 흐름,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은 이제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해결법을 어디 다른 데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웅이사님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쳐요. 하지만 그거는 웅이사님의 경험과 웅이사님의 생각과 거기서 기반이 돼서 저한테 조언을 하실 것 같거든요. 들을 때는 좋아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남이 저한테 하는 조언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잠깐의 혹은 어떤 거 한 부분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뒤돌아서서 내 일상생활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저하고 잘 맞지 않는 이유는 나만의 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나만의 답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 집에서는 또 우리 친구들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다음 패턴은 이거야 라고 정해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패턴은 그게 아니야. 나는 어쩌면 더 멀리 가고 싶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안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길이라는 게 앞으로 한 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옆으로 3발 갔다가 위로 4발 가도 돼요. 누군가는 대각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획일화된 이제 답들에서 우리가 지쳐가다 보니까 이제 온전히 나만의 답을 찾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우리가 다 너무 힘든 것 같아. 힘들다는 게 그냥 뭐 돈이 없거나 경제가 어려워서 월급이 안 올라, 취업이 안 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인간이 사는데 중요한 것이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성공일지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손잡고 같이 늙어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성공이고 기획이고 책이고 그거는 부차원적이에요. 저는 깊이 있는 한 사람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걸어가는 그 삶을 원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각자만의 답을 찾아내는데 아마 그 적당한 사회적 시기, 어떤 우리 독자층의 연령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도 창업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 들어서 그 머리가 굉장히 좀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나를 몰아쳐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허하고 약간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책도 되게 좀 특별했던 게 뒤에 빌 게이츠가 추천한다고 하니까 빌 게이츠가 추천을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분명 사업가로서 엄청 바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명상에 왜 관심을 갖고 추천을 했을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안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 추천 문구가. 근데 아주 좀 뭐 빌 게이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00분의 1만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감정이. 명상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거를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제가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생각 중독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흔히 우리가 멀리서 보면 산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을 멈춘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마사지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마사지 받으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면 마사지사분들이 몸을 만질 때 몸은 쉬어요. 근데 정신은 못 쉬어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내가 오늘 이따가 뭐 해야 될 거? 어깨가 좀 아프네. 저분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도 생각 들고요. 이따가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할까? 혹은 내가 이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정말 그 범위와 스펙이 넘나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만 쉬는 것 같지만 쉽게 경험해 보면 우리가 못 쉬고 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 하고 테레비를 켜요. 그럼 누워서 TV를 보고 있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제는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서 누워서 TV 보면서 쉬었어? 라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쉬지 않았어요. 머리를 계속 뭔가를 생각하면서 눈을 TV를 시청한 것 뿐이에요. 머리하고 시각도 쉬지 않았고 머리도 쉰 적이 없는 거예요. 몸만 누인 거죠.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건데 분리해야 돼요. 명상하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리는 그 어떤 습관의 행동 같은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콜라를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콜라를 매번 뭐 먹을래? 뭐 마실래? 물어보면 나는 콜라라고 대답을 한다고 쳐보시죠. 그럼 뒤돌아서 내가 왜 또 콜라 마셨지? 콜라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번에 뭐 마실래 하면 나도 모르게 난 콜라 이랬다고 쳐보시자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패턴이요. 뭐든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제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데서 올라온 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친구가 어떤 여자분이 있어. 누군가 있어.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친구를 헐뜯게 되는 거예요. 쟤는 좀 이상해. 성격도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일명 말하는 이제 험담이죠. 그거를 계속 늘어놨다고 쳐보시죠. 근데 그 험담을 내리는 그 판단은 제가 내린 거예요. 내 머리로 쟤를 봤는데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거슬려. 그러니까 아마 험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걸 하면 좀 다른 결과를 얻게 돼요. 명상을 가만히 해보고 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전혀 예기치 못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다리가 두꺼워요. 무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다리가 매끈한 거야. 암암리에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다리가 두꺼운 게 실제 제 다리가 두껍다는 건 아니에요. 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두꺼웠던 게 컴플렉스였어. 그런데 저 친구는 다리가 너무 예쁘네. 그러니까 그게 미운 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저 친구의 다른 것들을 험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네가 그랬구나. 그랬어. 너가 원래 남을 험담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는 그냥 부러웠던 거야. 그랬구나. 그래, 좋아. 그렇다 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발견하게 돼요. 본질적인 자기 위안을 발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시. 이해가 확 됐어요. 그래요? 네.